개그맨 고명한 작가님의 신간책입니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일단 고전. 처음부터 이 책이 상당히 낯설고 이 고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고 사실 이 책을 접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고전도 어렵지는 않구나. 물론 이 고명한 작가님께서 인용하는 문구들을 잘 써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부여와 본인의 생각들을 잘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책을 읽기에 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고전과 좀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답했다. 핵심 키워드들 그리고 제가 감명받았던 이제 글들을 조금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조금 더럽게 읽습니다. 근데 좀 아파가지고 제가 글을 쓰는 것까지는 좀 힘들어서 그냥 밑줄 정도만 그었는데요. 같이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고명한님이 매일 아침 7만 명의 유튜브 강의를 찾아 듣고 한 달에 20여 차례 전국 강연자를 돌면서 강연하시면서 독자들을 만나고 계시죠. 저 또한 수원에서 이 고명한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한번 보면요. 자, 크게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가 총 3개인데 첫 번째 챕터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렇게 순차적인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막 던졌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앞으로의 인생들이, 긴 여정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여정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저의 생각과 저의 인생을 좀 대변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처럼 좀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넘어가면요, 15페이지 제목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이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그 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벌레로 변신이 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 변신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또 여기 소개해주고 있네요. 근데 일단 제가 밑줄을 긋은 내용들을 빠르게 좀 찾아가면서 그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쪽은 편안하게 제가 봤고요. 자, 48페이지 넘어가니까 이런 문구에 제가 글귀를 쳤네요. 독서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 고민을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조바심이 나고 걱정되면서도 계속 책을 읽어보라. 임계점을 뚫을 때까지. 그 임계점이 뭘까요? 제가 동그라미 표시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믿음이 부족한 내일부터 살이 빠질 테니 오늘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이런 임계점이란 그런 것이에요. 두려움을 주고 서두르게 만들고 불가능할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 순간을 참고 묵묵히 꾸준히 반복하면 임계점을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 어느 분야도 임계점을 뚫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꾸준함이라고 봅니다. 이 꾸준함의 기본은 사실 노력이겠죠. 성실성이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 꾸준함으로 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일 1시. 그런데 이제 시를 쓴다라는 게 사실 그냥 막 쓸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의 이제 영감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1일 1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잘 안 쓰여질 때, 생각이 너무 안 떠오를 때는 그냥 넘어가고요. 대신에 오늘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럼 2개도 쓰고 3개도 쓰고 이렇게 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달은 1일 1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쌓으면은 그때 저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시집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하고 있는 꾸준함은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던 1일 1 컨텐츠를 업로드를 해보자. 그래서 유튜브에 매일 한 편에 꼭 무조건 하나의 컨텐츠는 올라간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이 와중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꾸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속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거라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꾸준함이란 견디며 하는 노력이 아니라 즐기며 하는 위치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꾸준함이라는 게 힘들어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위지를 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제목이 내 안에 잠든 어린아이를 깨워라.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이것도 고명한 작가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인터뷰했던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 독서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습관과 그런 레벨을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스스로 했다고 해요. 제 기억에 나는 게, 첫 번째는 낙타도 1단계, 2단계가 있고요. 낙타를 지나게 되면 사자가 되고, 사자를 지나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낙타라는 거는 책만 보면 졸려, 못 읽겠어, 이런 책을 읽는 게 습관화가 안 된 낙타, 거기서 조금 진화한 낙타도 2단계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책은 좀 볼 수 있다, 이런 사자 단계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한 차례 더 진화하게 되면은 어린아이, 이 책을 갖다가 나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의미를 찾고 부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 잠든 어린아이를 깨워라 해서 갑자기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5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1939년 인간의 대지를 쓴 생텍쥐 페리는 4년 뒤인 1943년에 어린 왕자를 썼다. 와, 제가 초등학교 때 두 번째인가 처음인가 읽었던 책이 어린 왕자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대지를 읽은 후에 바로 어린 왕자를 읽으면 연결되는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결고리를 만든다라는 거, 이 책의 연결성도 되게 무시 못하는 것 같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조금 배가 고파야 한다, 그런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고 시간을 소중하게 쓴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배불리 먹는 사람은 그 음식의 고귀함을 모르죠. 이 지폐의 소중함을 모른다면은 흥청망청 쓰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소중하게 쓴다,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무언가 몰입해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사람은 눈빛이 느슨하다. 그렇군요. 고통을 싹둑 잘라내고 행복만 누리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좀 의미 있다 보여. 여기 파이어족. 경제적 자립으로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핍을 없애고 풍족함을 가지면 남은 생이 행복할 거라 믿는데요. 여기 작가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왜냐면 고통을 싹둑 잘라내고 행복만 누리는 삶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힘들고 그런 오랜 고통 이후에 어떠한 행복감인가 보람참이 찾아오니까요. 그게 바로 연결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힘차게 달리기를 해가지고 숨이 이렇게 떠하고 난 다음에 1등으로 들어왔을 때, 2등을 들어왔을 때, 이렇게 완주를 했었을 때, 마라톤을 그랬을 때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동일한 거 아닐까요? 자, 고전을 읽을수록 결핍이 커진다. 당신의 글씨 커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고전과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커진대요. 그게 성숙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는 이유는 아직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만약 우주가 꽉 차서 팽창을 멈추면 아마도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63쪽에 보면요, 저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고통 없이 자란 포도는 훌륭한 포도주가 될 수 없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포도다운 포도를
키운다. 그러면서 토지의 작품을 쓰신 박경리 선생님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통을 이겨가면서 꿋꿋하게 글을 쓰겠다라는 고통에 대한 그 열정,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고통을 느껴봤고 그거를 극복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해라.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라고?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즐기면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어떻게 하라고? 돈 버는 순간을 즐기라는 말인가? 그런데 즐긴다라는 게 뭐지?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아, 즐기다가 아니라 충실하다구나. 남을 위해 생산한다? 아, 우리의 모든 삶도 결국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고전소설에서 깨달음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쩍 지나간 시간의 의미, 몰입이다. 의도하지 않는 건, 의도를 숨긴다는 건 바로 몰입하는 거였다. 우리가 무언가 재밌는 일을 했을 때 몰입하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몰입하면서 읽었는데 벌써 다 읽었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흐렸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놀랐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과 자아상 등 수십 년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그림 작품을 남긴 빈센트 반 고은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너무나도 강렬한 감정에 빠져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즐긴다는 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를 정도로 몰입했을 때 걸작이 탄생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의도는 전략이고 몰입은 전술이다.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는다. 천재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삽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이 그림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요, 책을 읽다가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길이 존재함을 알고 깜짝 놀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림자의 삶에는 자유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본체를 쫓아갈 뿐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나로 인해 내 뒤에 그림자가 생겨야 한다. 나는 이 원리를 깨닫고 방송국이라는 빅줄기에서 벗어나 요식업 작가 강사라는 길로 방향을 틀었다. 저 역시요? 이런 빗줄기를 떠나 웨딩업에서 종사하다가 웨딩업을 떠나고요. 개인 카페를 차렸고 바리스타이자 로스터이자 강사이자 그리고 카페인 커피를 낸 작가이자 또 작가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 지금은 CCM 개인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 시집을 내서 시인으로 등단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날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3쪽에 보면요.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치웠다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것이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치열하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삶은 결국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태초에 순수하게 태어난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 많은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이런 생각들은 되게 진지해지고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많이 어려워요. 진정한 나는 무엇이고 나는 왜 태어났고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려고 하면 이 책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꾸준함이고 성실함인데 그 꾸준함과 성실함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라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복을 즐기라는 얘기예요. 현재의 행복이 미래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의 행복만 쫓는다? 왜냐? 이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4일 뒤에 갑자기 뭐 죽을 것 같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당장 행복하는 게 중요한데 미래만 그리고 살다가 지치면은 저 역시 그랬어요. 정말 후에 더 좋은 인생과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데 내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고 몸이 아팠고 지금 행복하지 않게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고통을 참고 이겨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끝에 비로소 고통의 끝에 행복이 찾아오니까요. 그 결과물이 따라오니까요. 그런 고통은 정말 긍정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야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고전을 읽고 연결된 생각들을 찾아내면 된다. 여기까지가 1부에 대한 리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시 시간 있을 때 제가 2부와 3부에 대한 리뷰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고전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내가 어떻게 지금의 행복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임하고 있는 건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을 부여받고 언젠가는 다시 땅으로 흩어져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가치 있는 삶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길어야 100살이잖아요. 길어야 정말 길어야. 대부분은 100살까지 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벌써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1분 1초가 그렇게 아깝지 않나요? 사실 물론 쉬어가는 시간도 분명 필요하지만 왜 노력을 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는 나중에 평안하게 오랫동안 잘 텐데 우리의 뇌가 지금 태어나기 전에 그 무궁한 역사의 그 기나긴 시간들 동안 무엇을 했나요? 지금 잠깐 태어나서 그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그 100년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쫓으면서요. 저는 인생이 그렇다고 봅니다. 내 자신을 물론 돌봐야겠으나 고통 속에서 그걸 감내하고 이겨내면서 즐기면서 보람참을 얻는 성과들은 상당히 좋다. 하지만 미래만 바라보고 지금의 고통을 참는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명아님이 말하고 싶은 이 고전이 답했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고 지금에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걸 행복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원 벌면 좋을 것 같아.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어. 또한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 또 다른 또 무언가의 부요를 쫓게 되겠죠. 왜냐하면 삶은 우리는 간사하고 계속 욕심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 자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라는 거에 뉘앙스를 맞추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행복도를 통해서 그 성취를 얻고 그것이 돈과 연계된다면 너무 좋은 수익 구조가 만들 수 있는 거고 내 자신도 너무 빛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싶어 사실. 그래서 예술 쪽도 해보고 싶고 너무 좋으니까요. 그냥 즐기고 싶으니까 알아가고 싶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봉 1억 찍으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그렇게 가지고 내가 혼자 살 때 이 정도 금액을 벌면은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대학원 박사에 진학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돈을 벌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 돈은 안 되는 거야.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제 가도 되냐?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첫째가 생겼어. 더 많이 벌어야 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갈 수 있냐? 아니더라고. 둘째가 생겼어. 더 벌어야 돼. 그렇게 해서 더 벌었어요. 지금 더 정말 한 달에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계속 나의 상황들은 달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거? 연봉 1억을 내가 그 당시에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연봉 1억을 찍으면 끝일까? 아니 2억 3억을 향해 달려가겠지? 그럼 내가 행복한 걸까? 그렇지 않더라고.
중요한 사실을 제가 지금 이 고전이란 것에 비교해서 이 고명한 작가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독서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고전이라는 것은 삶의 역사가 담긴 소설들을 비롯한 많은 치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본보기 삼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들도 어쨌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인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런 철학자들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고전이란 것도 너무 그렇게 바라보면 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떠올랐어요. 어찌됐든 결과는 그거였어요. 내가 1억 원을 번다라는 거에 대한 목표치를 두는 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 그런 마음을 만드는 건 좋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야만 무조건 성공하는 거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첫 번째 목표의 계획 지점이 현실 가능한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건물주가 되겠다고, 강남권의 건물주가 되겠다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목표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자기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어쨌든 건물주를 하고 싶다. 좋다. 그런데 건물주가 되기 위한 그 과정들을 행복하게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성향과 너무 다른 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개, 2개, 3개, 4개, 5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저도 직업이 이 고명환님처럼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바리스타이자 로스터이자 강사이자 선생님이자, 그리고 이번에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싱글 앨범 발매하면은 어떤 실시간 가수로도 활동을 할 거고 시집을 낼 거고 이런 예술적 분야도 손을 내고 있다고요. 이게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더 벌기 위해서? 저는 일단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즐기는 거야. 좋으니까. 가치 있는 일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제가 문득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것 좋고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서울에 되게 신식 아파트를 빨리 사서 내가 거기 살아야겠다. 이런 꿈도 꾸죠. 그래서 그 꿈도 저도 하나둘씩 이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인생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재미가 없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가봐도 되지 않나요? 그게 사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나의 삶이 그런 재미를 쫓아간다면은 원동력이 발생하고 계속 무언가 막 떨려. 진짜 내 심장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번에 앨범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뿌듯한데 작사를 조금 더 공부해볼까? 근데 반드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겠죠. 그 금전적인 조건을 어디서 버느냐, 수익 창출 구조는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대신 그 일을 즐겨야겠죠. 저의 이제 수익의 근본적인 것들은 지금 다양한 채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는 이제 카페 창업을 위해서 나온 그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원들의 구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매출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일을 저는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의 본업이지만 다른 일도 한다고요. 그 다른 일도 매우 즐겁게 한다고요. 갑자기 이런 게 떠오르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술의 목적은 외관의 뭐라고 했더라? 저는 그 내면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의 목적은 내면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랬던 문구가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라요. 내면에 있는 그 욕구를 채워준다는 거, 예술은 상당히 긍정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이 바로 그런 내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라고 봐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이 고전이라는 한 60여 개 이상의 그 책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책 한 권으로 그 많은 책들을 읽지 않았어도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1부만 하고 좀 종료하려고 했는데 부가적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2부, 3부까지 읽으시면은 분명 더 좋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되게 큰 별표를 많이 친 문구가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관람하고 있는 야구 경기를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걸 관람하라고 하고 다른 한 팀에는 실험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읽어볼게요.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두 팀이 농구 시합을 했네. 야구가 아니라 농구 시합을 한다. 그리고 관찰자에게는 지시를 내린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팀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그 수를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영상을 보여준 뒤에 관찰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화면에 등장한 고릴라를 보았나요? 수천 명이 그런데 이 영상을 보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심지어 고릴라를 못 본 사람들은 고릴라가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고 확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틀어주면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해 화면을 가로질러 가다가 가슴을 치고는 다시 화면 밖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고릴라는 무려 9초 동안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봐야 믿는다?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어요. 사실. 성공하는 비결, 돈 버는 비법, 행운도 마찬가지다. 존재하지만 아주 작은 차이라 보지 못한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믿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항상 행운이 바람처럼 날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행운이 언제나 우리 곁에 맴돌고 있는데 내가 그 행운을 믿지 않아. 행운이 내 곁에 있지 않을 거고 난 내 눈으로 행운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행운이 와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다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된 것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기회가 행운이 되려면 준비를 만나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 준비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일상의 루틴을 강조하느냐, 이 루틴들이 쌓여서 하나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나의 순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기를 우리는 매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1일 1시를 짓고 매일매일 1일 1 유튜브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언젠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 과정들이 저에겐 되게 의미 있고 되게 즐기는 거고 그 결과물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저는 근데 별도 지금 확신을 해요. 이 고명아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확신을 외칩니다. 진짜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베스트셀러의 작가이다 이렇게 외친다고요.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가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됐대. 이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제가 지금 아직 30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왠지 1000명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고 있고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 끈기 있게 즐기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나의 능력이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보다 유튜브 편집의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요. 나름대로 유튜브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겠다 라는 게 슬슬 저도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그냥 그 관계를 저는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시간 있을 때. 이번 연휴 때 제가 책을 일단 3권을 읽는 거를 목표로 했고 그 전에 고전이 답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다 읽었고요. 지금 또 읽고 있는 책은 아무래도 제가 내년 초에는 이제 기독교 서적의 자기계발서를 쓰고자 하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을 좀 요새 또 계속 읽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두껍죠. 근데 지금 어렵기는 한데 나름 재밌게 그래도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명한 씨가 적은 이 책은 아예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도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한번 읽어보자고요. 삶에 적용해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또 이 쉬는 시간에 그렇게 조금 몸은 아프지만 나가서 어딘가 뭐 놀 수도 없고 어디 뭐 쇼핑도 못 가고 뭐 할 수 없을 지언정 나는 누워서라도 무언가를 해야겠다. 생산성 있는 일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력하시고 일단 건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